사회 9번째 질문 가보겠습니다. 자, 단락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날의 지식 기반 앞에다가 1을 쓰시고요. 다시 내려가서 그럼 과연 정보재 시장은 앞에다가 2. 다시 내려가서 모든 비용이 초기에 발생하는 앞에다가 3. 다시 내려가서 밑에 네 번째 줄 그렇다면 정보재 상품이 앞에다가 4. 그 다음에 106페이지 넘어가서 회사의 이유는 앞에다가 5.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5개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 됐습니까? 예. 자, 그럼 첫 번째 단락부터 갑니다. 오늘날의 지식 기반 경제에서는 정보와 지식이 주요 생산 요소가 된다. 그러면서 이러한, 자, 좀 볼까요? 정보와 지식이 상품으로서의 특성을 결정하는 핵심적 의미를 갖는 상품.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정보재라고 이야기하네. 정보재 다시라 네모깡 쳐놓기 바랍니다. 됐니?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단락 무엇에 대해서? 아하, 정보재의 무엇에 대해서? 그래,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놨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맞나? 예. 그러면서 계속 갑니다. 책이나 음반, 아이고야, 책 앞에다가 다시 예라고 딱 적어놔 볼까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책이나 음반, 그 다음에 영화 DVD,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러한 정보재에 속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되겠네. 됐나? 예. 그래서 사례도 제시되어 있고요. 자, 이들은 모두 디지털화가 가능한 재화라는 점에서 자, 또 다시 미쳐볼까요? 정보재를 디지털화 될 수 있는 모든 것, 디지털화 될 수 있는 모든 것, 다시 네모깡 쳐놓고요. 그것으로 정의하기도 하더라라는 것. 됐습니까? 예. 그래서 정보재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개념 정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네. 맞습니까? 예. 어떻게 정의 내렸다고요? 디지털화 될 수 있는 모든 것. 그렇게 정의 내리기도 하더라라는 것.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계속 갑니다. 정보재의 내용인 정보나 지식은 자, 비경합적 다시라 네모깡 쳐놓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 다음 보세요. 어떤 한 사람이 그것을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소비할 기회가 줄어들지 않더라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비경합성이라고 이야기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도로에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누군가 한 명이 같이 걸은다 해가지고 돈 더 많이 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길을 피해줘야 됩니까? 아니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비경합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되겠니? 됐습니까? 오케이. 자, 또 미쳐놓기 바랍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이라도 소비에서 배제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등대, 교량 같은 공공재와 유사하게 우리는 뭘 띈다고요? 비배제성을 띈다. 비배제성 다시라 네모깡 쳐놓기 바랍니다. 됐니? 자, 기본적으로 등대라는 것을 세웠을 때 돈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적입니까? 아니죠. 누구는 이용하지 말아라고 해가지고 배제를 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됐니?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요? 비배제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니? 예. 그래서 주요한 경제 개념입니다. 요거요. 반드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공공재 개념이 나온다면은 이 말 반드시 여러분한테 묻고 들어갈 겁니다. 됐어? 그래서 비경합. 경합이라는 건 뭐예요? 경쟁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예. 내가 어떤 것을 취한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못 취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야. 됐어? 예.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추석 열차의 티켓을 구한다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것을 사버린다면은 다른 누군가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못 사버리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은 경합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겠니? 예. 오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갈게요. 또, 자, 한번 볼까요?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평균 비용이 감소한다. 됐습니까?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규모의 경제라고 하네. 규모의 경제, 다시라 네모깡 쳐놓기 바랍니다. 다시 갑니다.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규모의 경제 특성도 가지고 있다. 뭐가요? 아, 정보재라는 것이 이래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정보재는 생산과 유통, 소비의 과정이 일반적인 상품과는 뚜렷하게 다른 양상을 띈다라는 거. 자, 그렇다 그러면은 자, 첫 번째 단락에서는 정보재의 개념에다가 그러한 정보재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특성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죠? 그럼 다시요. 정보재의 특성은 어떤 것이 있는데? 라고 하니까 세 가지 정도 잡을 수 있겠다. 뭐가 된다고요? 그래. 경쟁을 한다, 안 해? 안 해. 그래서 비경합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됐습니까? 예. 그 다음 배제한다, 배제하지 않는다.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일종의 비배제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규모의 경제의 특성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 됐니? 예. 규모의 경제
정보제라는 특성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 이것이 바로 뭐가 되겠어? 정보제가 가지고 있는 특성, 성격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예. 자, 정보제의 개념과 그 다음에 특성, 그것에 대한 설명을 제 첫 번째 단락에서 해놨다라는 것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 갑시다. 그럼, 자, 이제 볼까요? 과연 정보제 시장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할까? 밑줄 쫙 쳐놓고요. 어이구야, 물음 나왔습니다. 물음표 다시 또 깡 쳐놓고요. 다시 갑니다. 질문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그에 따른 뭐가 있다고요? 해답이 존재한다라는 것 됐니? 예, 다시 갑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과연 정보제 시장은 됐습니까? 예. 어떤 방식으로 됐니? 어떤 방식으로 뭐 한다고요? 작동을 하는가? 이렇게 질문 드렸어.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 글에서 글쓴이가 우리한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딱 정해지죠. 맞습니까?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 결국은 이 정보제와 관련된 시장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우리한테 하겠다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요게 이제 바로 뭐가 되겠어? 그래. 논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됐니?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뒤에 읽어나갈 내용은 여러분들이 답에 즉 다시 한번 물음에 해당되는 해답을 된다고 찾아줄 준비를 해주고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죠. 자, 갑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정보제의 자, 다시 또 쳐볼까요? 가장 중요한 특징 다시 또 깡 쳐놓기 바랍니다. 됐니? 자, important라고 했는데 그것도 또 어떻게 한다고요? best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체크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뭔데요? 이제 쳐놓기 바랍니다. 생산 초기 단계에서 매우 큰 고정 비용이 들지만 일단 생산이 시작되면 추가적 생산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 이게 바로 정보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예.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도로를 건설해 놨습니다. 자, 거기에 내가 이용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더 이용한다 해가지고 도로 확장을 더 합니까? 돈 더 듭니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니? 이게 정보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예컨대 다시 또 앉혀놓고요. 체크.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네요. 음악 CD를 제작하는 경우에 초기 제작 단계에서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지만 일단 제작을 마치고 나면 추가적으로 드는 것은 결국은 공 CD 비용뿐이므로 한계 비용 다시라 네모깡 쳐놓기 바랍니다. 왜요? 정의는 안 나와 있어도 그 다음 뒤에 가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그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럼 한계 비용 뭐라고 정의 내려놨는데 상품 생산량을 한 단위 늘리는데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맞습니까? 그래, 그게 한계 비용이라는 거야. 됐니? 예. 다시 갑니다. 한계 비용이 거의 어떻게 한다고요? 0에 가깝다고 할 수 있더라. 왜? 공CD만 사면 되는 것이니까. 됐니?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그 밑에 뭐 나와 있다고요? 그림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예. 자,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고 들어갑시다. 그림이 나와 있다. 특히나 그래프가 나와 있더라. 라고 한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 뭘 보라 그랬습니까? 그래, 제목부터 먼저 보고 들어가는 거야. 지금 보니까 그냥 그림이라는 제목만 나와 있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되는 것이 바로 X축과 Y축 값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걸 확인해 줘야 되겠죠. 됐나? 예. 자, X축 값 보니까 지금 설명이 안 돼 있죠? 자, 미안합니다. 예, 교재를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빠뜨려 버렸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 갑시다. 자, X축 값 옆에다가는요, 이렇게 적어 놔주세요. 생산량 됐습니까? 그리고 만장 됐습니까? 예, 이렇게 딱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됐니? 예. 그 다음에 이제 Y축 값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더라? 가격이라고 돼 있으면서 1,000원. 이렇게 돼 있니? 맞나? 예. 자, 그럼 다시 갑시다. 이제 X축 값과 Y축 값을 확인했으니까 그 안에 있는 직선이든 곡선이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다시 또 확인해 봐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직선이 하나 있더라. 그 직선이 뭔데? 지금 여러분들 프린트가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이죠? 자, 요게 바로 뭐냐면은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되겠니? 예. 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이러한 곡선이 하나 또 존재하고 있네요. 맞습니까? 그 곡선은 뭐라고 돼 있니? 그래, 평균 비용 곡선이라고 돼 있더라.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체크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선이 하나 또 나타나 있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 지금 안 돼 있죠. 그죠? 자, 그것 좀 적어 줍시다. 한계 수익 곡선이라고 적어 놔주세요. 됐습니까? 한계 수익
곡선 됐니? 예, 그렇게 적어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림이 나오게 되면은 일자 뭔다고? X축, Y축 값에 정의 먼저 하고 그 다음 그 안에 직선이든 곡선이든 있었을 때 그 직선이 무엇을 정의하는지 곡선이 무엇을 정의하는지 그거를 1차적으로 확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만약에 그냥 기호로 돼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적어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뭐 하지 않는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런 실수를 줄이기 위한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됐나?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세 번째 단락 가봅시다. 됐나? 예. 모든 비용이 초기에 발생하는 고정 비용이고 한계 비용이 0이라고 가정하면 평균 비용 곡선 다시 네모깡 쳐놓고요. 옆에 보니까는 별표처럼 있네. 그럼 뒤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설명이 되어 있죠. 맞습니까? 그럼 평균 비용 곡선이란 뭔데? 보니까 상품 한 단위당 생산 비용을 나타내는 곡선이더라. 그것을 우리는 말한다고요? 평균 비용 곡선이라고 하더라. 됐습니까? 다시 이 평균 비용 곡선은 그림에서와 같이 우하향하는 모양을 갖게 된다. 그럼 뭘 이야기하는 건데요? 바로 이 곡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죠. 됐습니까? 예. 이처럼 다시 또네깡 쳐놓고요. 한 번 밑줄 자.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평균 비용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경쟁 체제가 성립하기가 어렵다. 또한 정보제의 특성상 여러 생산자가 완전하게 동질적인 상품을 생산할 수도 없으므로 자 이제 밑쳐놓기 바랍니다. 정보제 시장에서는 자연적으로 독점화의 경향이 나타난다. 밑줄 짝 됐습니까? 물어봅시다. 이 부분은 왜 밑쳤습니까? 왜 밑쳤습니까? 뭐라고요? 조금 더 큰 소리로? 그렇죠. 물음에 대한 해답이죠. 됐습니까? 저 앞에 두 번째 단락에서 어떤 질문 던졌다고요? 과연 이 정보제 시장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느냐라고 이야기했죠. 맞습니까? 그것이 이제 어디에 나와 있어? 세 번째 단락에 해답으로 제시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어떤 시장으로 됐습니까? 이 정보제 시장은 어떤 방식 작동하는데? 하니까 일종의 독점화에 뭐 한다고요? 그래. 경향이라는 것을 띠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 다시 한다면은 독점 시장의 방식으로 된다고요? 작동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제 이해되겠니? 됐습니까? 예. 그것이 바로 뭐야? 앞에 물음에 대한 해답이더라라는 거죠. 됐어? 예. 그럼 왜 그런 거야? 한계 비용이 일단은 제로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평균 비용 곡선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식이더라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정보 시장에서는 자연적으로 독점화의 경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됐니? 그 다음에 이제 갑니다. 보세요.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경쟁 시장과는 달리 결국 독점 시장에서는 독점 기업이 가격 설정자가 되더라라는 거죠. 자, 왜 이제 독점 시장 이야기 나왔어? 앞에 정보제 시장은 이러한 독점화의 경향을 띠니까 결국은 이 정보제 시장은 한마디로 독점 시장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독점 시장은 어떻게 한다고요? 독점 기업이 가격 설정자가 된다. 그렇게 이제 논의가 전개되는 거죠. 됐니? 따라서 다시 또네깡 쳐놓고요. 가격 설정자인 독점 기업에게 주어진 가격에서 얼마만큼 생산할지를 묻는 것은 무의미하더라. 그런 필요가 없는 것이더라. 라는 거죠. 됐니? 그러면 다시 독점 기업은 가격과 공급량을 수요 곡선상에서 택하기 때문에 자, 때문 발전까지 쳐놓고 체크. 이유 나왔죠? 독점 기업의 공급 곡선은 뭐 한다고요? 존재하지 않는다. 자, 공급 곡선이라고 그랬으니까는 우상향인데 우상향 곡선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이게 바로 뭐야? 정보제 시장에서의 작동 모습이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니? 됐나? 예. 그러면서 세 번째 단락에서는 결국 뭘 제시하고 있는데 바로 요거잖아요. 정보제 시장은 결국은 뭘 띈다고요? 독점화 경향을 띈다라는 것. 됐습니까? 예. 그게 세 번째 단락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단락 갑니다. 다시 밀쳐볼까요? 그렇다면 정보제 상품의 가격은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일까? 다시 물음표 나왔네. 또네깡 쳐놓기 바랍니다. 됐니? 자, 다시 이제 네 번째 단락에서 이렇게 묻고 있네요. 정보제 시장에서 그죠? 예.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뭐 한다고요? 그래. 결정이 되는 것일까? 또 질문 던졌습니다. 됐나? 그럼 질문 던졌으니까 당연히 그에 따른 뭐가 존재하겠어? 해답이라는 것이 존재하겠죠. 됐습니까? 이제 어떻게 한다고? 또 뒤에 내용 읽어가면서 그 해답을 찾아주는 준비해 주셔야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달동할까요? 쳐놓고요. 체크. 됐니?
음반 회사 S가 가수 B의 새 음반을 제작한다고 하자. 그 음반 한 장의 가격이 1만 5천일 때의 수요량은 50만 장으로, 자, 그림을 가봅니다. 됐니? 자, 1만 5천 원일 때에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내려갔더니만은 얼마가 되더라고요? 50만 장.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야. 됐습니까? 예. 다시 갑니다. 그래서 1만 5천일 때의 수요량은 50만 장으로 가격이 2만일 때의 수요량은 0이다. 어때요? 그래, 여기가 보니까는 가격이 2만 원일 때고, 맞습니까? 수요량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 제로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X축은 생산량이라고 했으니까. 됐니? 예. 자, 그러면서 계속 갑니다. 그럼 가격이 0일 때의 수요량은 얼마 된다고요? 200만 장이다. 맞습니까? 가격이 0일 때의 수요량은, 수요 곡선은 얼마 된다고요? 200만 장이다. 이렇게 될 거 아니가. 맞니? 예. 자, 그렇게 해서 이 정보에 기초하면은 그림과 같은 모양의 수요 곡선을 그릴 수 있더라. 그래서 그 수요 곡선 이렇게 그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됐니? 다시 갑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가격이 2만 원일 때에 됐습니까? 예. 수요량은 어떻게 한다고요? 제로가 되더라. 이렇게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1만 5천 원일 때에 수요량은 얼마 된다고요? 50만 장. 됐습니까? 예. 그러나 가격이 0이라면은 전부 다 구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얼마? 200만 장. 이렇게 되겠죠. 요게 이제 그림상에 나타나는 수요 곡선이 있더라.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다섯 번째 단락 갑니다. 다시. 자, 그러면서 이제 회사의 이유는 다시 내모 쳐볼까요? 한계 수입 이꼴 한계 비용. 왜? 작은 따옴표를 묶어놨잖아. 됐습니까? 예. 그리고 한계 수입 다시 한 번 더 네모 쳐놔볼까요? 왜? 옆에 별 붙여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정의가 어디 나와 있다고? 맨 끝에 나와 있죠. 됐니? 한계 수입 뭔데요? 한 상품 한 단위를 더 팔았을 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수입 됐습니까? 예. 다시 갑니다. 회사의 이유는 한계 수입 이꼴 한계 비용이라는 조건이 충족될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극대화될 수 있겠더라. 그러면서 이제 한계 비용이 0이라고 가정한다면 왜? 저 앞에서 정보제는 뭐라 그랬습니까? 더 이상 돈이 들어가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 됐니? 그러니까 한계 비용이 0이라고 가정한다면 한계 비용 곡선은 수평축과 어떻게 된다고요? 일치하게 되더라. 이제 이해되겠니? 이 말. 그러면 다시 갑니다. 한계 수익 곡선은 앞서 그린 수요 곡선으로부터 결국은 다시 도출할 수 있는데 수요 곡선과 수직축, 상, 절편은 똑같고 기울기가 2배인 반직선이 되더라. 그래서 보니까 아하, 요게 바로 뭐가 된다고요? 한계 수익 곡선이 되더라. 이렇게 되겠네. 됐니? 그래서 요게 뭐가 된다고요? 한계 수익 곡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이제 그림을 보면 자, 이제 쳐볼까요? 한계 수익 곡선이 수평축과 교차하는 지점 2에서 됐습니까? 예, 다시 말하면 이 점에서 한계 수입 이꼴 한계 비용이 충족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뭐가 된다고요? 그래, 한계 수입 이꼴 어떻게 된다고요? 한계 비용에 해당되는 부분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이해되겠니? 됐습니까? 예. 자, 그에 따라서 다시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X는 자, 100만 장의 음반을 만들어. 그리고 살펴보니까 여기가 몇 장에 돼 있다고요? 100만 장. 이렇게 돼 있네요. 맞습니까? 예. 만들어서 한 장당 10,000원의 가격을 팔게 될 것이다. 그럼 다시 갑시다. 이렇게 해서 가격을 살펴봤더니만 얼마가 된다고요? 10,000원. 이렇게 되더라는 거 아니겠어? 됐니? 예. 그리고 이제 평균 비용 곡선을 봤더니만은 요 점이 되겠더라라는 거죠. 평균 비용 곡선은 앞에서 물건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라 그랬었잖아. 그죠? 그래서 요 점을 따라갔더니만은 얼마가 된다고요? 8,000원. 이렇게 되더라. 그럼 결국은 요 금액인 8,000원은 내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되겠죠. 결국은 10,000원에 팔아서 8,000원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산비로 나가게 되면 나한테 떨어지는 수입은 얼마가 된다고요? 2,000원.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예. 그것이 이제 100만 장이라고 한다면은 뭐 대략 수입은 한 2억 정도 되겠나? 그죠? 예. 그게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이윤의 극대화된 부분이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갑시다. 그 5번의 단락 위에서 4번째 우리가 밑줄 그었죠. 한계 수입 곡선이 수평축과 교차하는 이 점에서 한계 수입 이꼴 한계 비용이 충족된다. 밑줄 꺼놨죠? 물어봅시다. 그거 왜 밑줄 껐는데요?
그렇죠. 바로 앞에 네 번의 단락에서 정보재 시장의 가격은 결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맞습니까? 예. 1차적으로는 수입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극대화되는 수입이라고 한다. 이윤이라고 합시다. 됐습니까? 예. 이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극대화되는 지점이 되겠죠. 맞습니까? 이윤이 극대화되는 것에서 가격이 결정되겠죠. 그럼 다시 이윤이 극대화되는 것은 결국은 어느 부분이라고요? 바로 이 부분이 되겠네요. 결국은 한계 수입이 꼴 한계 비용이 되는 부분. 맞습니까? 그림상으로 본다면 어느 부분? 그래, 100만 장에 해당되는 부분. 이렇게 되겠네. 이제 이해되겠니? 오케이. 그러니까 앞에 물음에 대한 해답이 거기에 제시된 것이다. 이렇게 화살표 날려주면 되겠네.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마지막 다시 갑니다. S는 한 장당 2,000원의 이윤을 얻어서 총 20억 원의 이윤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 됐나? 예. 그리고 이제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정보재의 개념을 설명해 놓고 그 정보재가 어떤 정보재 시장이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가. 그리고 그 정보 시장에서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라는 일종의 전반적인, 다시 한다면 정보재 시장의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 그게 바로 이 글의 논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니? 자, 그러면 다 됐네. 자, 1번 문제 갑니다. 역시 윗글에 대한 설명 다시 밑줄 쫙 쳐놓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됐니? 예. 서울상의 특징에 관한 이야기거나 아니면 간단한 내용 일치불치 문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오케이. 선택 7번 갑니다. 공공재와 비교, 다시 밑줄 쫙. 정보재의 특성 드러내. 정보재의 특성, 다시 밑줄 쫙. 다시 갑시다. 정보재의 특성에 관한 것은 어디에 나와 있더라고요? 제일 첫 번째 단락에 나와 있었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정보 특성 감춰보니까 뭐라고요? 비배제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네. 맞습니까? 예. 이 비배제성은 결국 무엇과 동일하다 볼 수 있겠어? 공공재와 유사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됐니? 어디 나와 있니? 첫 번째 단락에 밑에 세 번째 줄. 맞습니까? 예. 확인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정보재 상품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여 정보재의 개념을 도출하고 있다. 잠깐만요. 정보재 개념은 첫 번째 단락에 나와 있어요. 됐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정보재 상품의 변화 과정을 이야기했어요. 아니죠. 정보재 상품을 제시를 해놓고, 맞습니까? 그에 따라서 이 정보재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렸죠. 됐니? 예. 정보재 상품의 변화된 모습 나타나지는 않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다음 몇 번이야? 2번 끝. 이래 되겠죠. 됐니? 예. 여러분들이 이 선택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것이 어디라고요? 첫 번째 단락에 네모친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찾아가 보니까 정보재 상품의 변화 과정이 나타나 있지는 않죠. 맞습니까? 예로 든 것은 이런 것이 정보재 상품이다. 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럼 답은 몇 번? 2번 끝. 이래 되겠고요. 세 번째, 가정적 상황을 설정하여 잠시 볼까요? 정보재 상품의 가격 결정 원리를 밝히고 있더라. 정보재 상품의 가격 결정은 어떻게? 네 번째 단락에 제시했죠.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뭘 제시해놨어? 예시로 제시해놨죠. 됐습니까? 그래서 가수 B가 음반을 낸다고 한번 제작한다고 해보자. 이게 바로 뭐가 되겠어? 가정적 상황이 나올 수 있겠니? 다시 말한다면 예를 들어서 정보재 시장에서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똑같은 이야기 아니겠나? 됐습니까? 예. 그럼 선택지 3번도 됐고요. 4번 갑니다. 경쟁시장과 독점시장의 차이를 드러내어서 정보재 시장의 성격을 드러냈다. 정보재 시장에서 독점시장이라는 거 어디 나와 있니? 세 번째 단락에 나와 있잖아요. 맞습니까? 예. 거기에 보게 되면은 경쟁시장과 독점시장의 차이가 나타나 있더라라는 거 어디 나와 있니? 세 번째 단락 밑에 세 번째 줄. 자,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어디라고요? 경쟁시장이더라. 맞습니까? 그러나 독점시장에서는 독점기업이 가격 설정자가 된다. 맞습니까? 그게 비교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섯 번째, 의문을 제기하고 그에 답하는 형식으로 답이 되겠죠? 정보재 시장의 작동 양상을 설명하고 있다. 어떻게 돼 있어? 정보재 시장엔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가? 맞습니까? 예. 그에 대한 해답 어디 나와 있다고요? 세 번째 단락. 맞습니까? 문답. 맞나? 예. 그럼 답 몇 번이야? 2번 끝. 이렇게 되죠. 됐니? 이거 제가 출제한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요거 사관학군 문제로 돼 있죠. 됐습니까? 예. 2016학년도.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문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정확하게만 잡아주면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 없어요.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갑니다.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A는 결국 뭐예요? 그림에 관한 이야기죠. 맞습니까? 다시 갑니다. 그림 나오게 되면 항상 뭐부터 봐달라고요? 그림의 제목.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림의 제목은 안 나타나 있죠. 됐니? 그런데 우리가 지문 내용 확인해 보니까 결국은 정보재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에 대한 그림이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는 항상 어떻게 한다고? X축과 Y축 값 정의 내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직선,
곡선 혹은 곡선에 대한 정의 됐습니까? 그거 확인하시고 됐니? 그렇게 찾아가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택지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해보자. 생산량이 50만 장일 때와 200만 장일 때의 미쳐볼까요? 한계 비용은 동일하다.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한계 비용은 동일할 수밖에 없겠죠. 왜요? 지금 정보재 시장에서 한계 비용은 어디에 가깝다 그랬어? 0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 됐니? 예. 그리고 실제로 어디에서요? 앞에 이제 세 번째 단락에 보게 되면 됐습니까? 예. 한계 비용이 0이라고 어떻게 한다고요? 가정하자라고 해놨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선택지 1번은 됐고요. 그 다음 2번 갑니다. 생산량이 100만 장을 초과하면 미쳤까요? 생산자의 이윤은 감소하기 시작한다. 자, 어떻게 되는데요? 자, 생산량이 100만 장을 초과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봤지만은 이 100만 장일 때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윤이 극대화되는 지점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러면은 그 부분을 벗어나 버리면은 이윤은 어떻게 한다고요? 100만 장일 보다 항상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겠죠. 됐니? 오케이. 그렇다면 선택지 2번도 맞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 됐나? 예. 그래서 이윤이 극대화되는 지점이 결국 한계 수입이 있고 한계 비용이 되는 지점이고 그 지점이 바로 어디라고 했어? 그래. 음반 시대를 100만 장을 만들 때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100만 장을 벗어나 버리면은 이윤은 어떻게 한다고요? 100만 장일 때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됐나?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갑니다. 장당 가격이 2만 원 이상일 경우에 자, 장당 가격이 얼마라고요? 2만 원 이상이더라. 그렇다면 수요 있어 없어요? 수요 없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생산을 하겠냐 안 하겠냐? 안 할 수밖에 없겠네. 그죠? 오케이. 됐고요. 4번 갑니다. 50만 장을 생산할 경우에 평균 비용과 가격이 같으므로 그죠? 예,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 50만 장일 때 살펴보니까 평균 비용이 어떻게 한다고요? 수요와 일치해 버리는 거겠죠. 그죠? 그럼 남는 이윤 있어 없어요? 없죠. 됐습니까? 예. 그렇다고 그러면 선택 4번도 맞고. 그다음에 5번 갑니다. 장당 가격이 1만 원일 때에 수요량이 최대가 된다. 됐습니까? 잠깐만. 장당 가격이 1만 원일 때에 수요량을 따지니까 얼마 된다고요? 100만 장밖에 안 되죠. 그럼 수요량이 최대일 때는 얼마나 가격이? 0원일 때죠. 됐습니까? 예. 몇만 장인데요? 200만 장이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럼 다음 몇 번이야? 장당 가격이 만 원일 때가 아니라, 그죠? 예. 얼마일 때요? 0원일 때 수요량은 200만 장으로 최대치가 돼버리죠. 됐습니까? 그럼 다음 몇 번? 5번 끝. 그래 되겠네. 됐니? 예. 그러니까 봐봐. 결국은 그림에 제시되어 있는 것만 정확하게 내어준다면 이 문제는 틀릴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됐니? 예.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갑니다. 윗글 바탕으로 또 밑줄 말합니다. 보기 2에 밑줄 쫙 됐습니까? 예. 윗글을 참고해서 보기를 보인 바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 전부 뭐예요? 보기 외적인 것 됐습니까? 예.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사례가 되겠지. 그것을 지문 내용하고 연결시키는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됐니? 예.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런 문제를 뭐라 그런다고요? 구체적 사례 적용하기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예. 자, 그럼 어떻게 한다? 다시 사례는 여러분들이 재밌길 바랍니다. 됐죠? 미리 결정할 필요 없습니다. 1999년 만들어진 N서비스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음악 파일을 인터넷을 통해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더라. 음반을 구입하지 않고서도 공유된 음악 파일을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서비스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로 인해서 음반 판매량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한 음반 회사들이 소송을 제기하였고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판결로 인해서 무료 다운로드 서비스가 뭐 했다고요? 중단되어 버렸더라.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됐습니까? 예. 거기다 윗글 가지고 적용시킬 필요 없습니다. 이제 누가 해준다고요? 출제자가. 그러면 선택지부터 갑니다. 보세요. N서비스에서 음악 파일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됐습니까? 정보재 미쳤까요? 비배제적 성격을 보여준다. 그럼 다시 갑시다. 비배제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느 누군가가 그걸 쓴다라고 해가지고 됐습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소위 사용하지 말아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다시 한다면 배제시키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예. 그럼 다시 갑시다. N서비스에서는 음악 파일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누구라도 뭐 할 수 있는 거야? 그래, 참여할 수 있더라. 누구라도 그걸 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럼 비배제성 맞아 안 맞아? 맞다는 거 할 수 있겠네. 어이구야, 그럼 답 몇 번이야? 1번 끝.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나머지는 왜 틀렸는데? 자 보세요. N서비스의 활성화는 음반 회사들의 미쳤까요?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는 겁니까? 아니죠.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다고 해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럼 오히려 역으로 그 음반 회사들의 독점적 지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상실되겠죠. 됐습니까? 약화되겠죠. 됐니?
됐니? 예, 됐니? 그러면 선택지 5번 같이 볼게요. 그러면은 음악 파일은 추가적 생산 비용이 없으므로 음반 회사의 수입과 N 서비스는 무관합니까? 아니죠. 무료로 다운받으니까 결국은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보기에서 뭐까지 해버렸어? 음반 회사들이 소송까지도 제기했다. 이렇게 나오잖아. 됐니? 예. 그러니까는 선택 조금 틀렸고요. 그러면 세 번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N 서비스는 일종의 경쟁 시장입니까? 아니죠. 여기서는 경쟁이 일어나지 않죠. 됐습니까? 예. 오히려 앞에서 예를 따진다 그러면 비경합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니? 됐습니까? 예. 자, 네 번째 갑니다. N 서비스에서 음악 파일이 유통되는 방식은 독점 시장의 양상을 띈다. 그것도 맞지가 않죠. 됐습니까? 예. 음악 파일이 유통되는 것은 무료 바운이더라. 맞습니까? 예. 그러면 독점 시장의 양상을 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해. 맞습니까? 예. 그럼 다음 몇 번? 1번. 끝.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문제. 기획과 바꿔 쓰기 가장 적절한 것은 무의미하다. 다시 말한다면 필요가 없다. 바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런 문제는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됐니?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됐습니까? 예.